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월요일 아침 부산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가족이나 지인 없이 혼자 지내다 숨지는 무연고 사망자가 부산에서만 연간 200여 명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00년 전 동래구 복천동 주변의 삼국시대 생활상을 그대로 재현한 특별기획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스님들의 수행을 위해 1000년 전에 지어진 이른바 아짜방 구들의 비밀이 최근 밝혀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꼴찌를 기록 중인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신인 단장을 선임하고 필승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나흘간의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선선했다가 낮에는 무덥기도 했는데요. 9월 중순으로 접어드는 이번 주 날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아침입니다. 어제는 부산의 한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며 늦더위가 이어졌는데요. 현재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20도로 아침 공기가 꽤 서늘합니다. 하지만 낮에는 부산이 28도까지 오르며 예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이번 주는 기온이 점차 내림세를 보이면서 가을색이 짙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공기의 질은 좋음 수준으로 청정합니다. 단 경남 서부를 중심으로는 오늘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요.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낮에 부산이 28도, 양산은 30도로 다소 덥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울산은 26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오후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밤 남해 동부 먼바다와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고요.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이 계속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겠습니다.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는 만큼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가족이나 연락 닿는 지인도 없이 지내다가 사망하는 이른바 무연고 사망자가 부산에서만 한 해 200명가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 같은 기간 이런 무연고 사망자들의 죽음은 더욱 쓸쓸하게 느껴지는데요. 한 지자체가 주민들과 함께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연고 사망자들을 위한 합동 위령제를 지냈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서구의 한 쪽방에서 살던 73살 A씨. 월세 25만 원 단칸방에서 무려 6년간을 홀로 살다 올해 3월 쓸쓸하게 숨을 거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자 자식도 형제도 없는 A씨를 찾았던 건 동사무소 직원과 인근 주민들 뿐이었습니다. 담당 직원들하고 수시로 와서 보면 할아버지가 술을 좀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건강이 많이 나빠 보이고 그러지는 않았더만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어요. A씨와 같은 무연고 사망자는 최소한의 장례 의식도 없이 곧바로 화장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부산의 한 지자체가 나섰습니다. 구청장이 직접 제주가 돼 주민들과 함께 합동 위령제를 연 겁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입니다. 이번 위령제는 서구관 내 기초수급자와 병원에서 숨을 거둔 무연고 사망자 20명을 대상으로 마련됐습니다. 이웃들이 직접 분향을 하고 풍물놀이와 씻김구슬하며 가족도 없이 쓸쓸히 숨진 이들의 영혼을 달랬습니다.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그분들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제도가 없을까 해서 이런 제가 제주가 되어가지고 제사를 지내주면은 마음이나 위안을 받고 편안하게 가지 않겠나. 그래서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는 모두 221명. 올 상반기에만 103명에 달했습니다. 구청은 해마다 열릴 무연고 사망자 합동 위령제를 통해 불우한 이웃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조금 더 모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부산에 살면서도 흔히 잘 기억하지 못하는 역사적인 현장 중에 하나가 동래구 북천박물관입니다. 발굴 50주년을 맞아서 1600년 전 이 땅에 살던 조상들의 생활상을 재현한 특별기획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정세민 기자입니다.
보물 598호 말머리 모양 뿔잔입니다. 크기가 다른 두 개가 한 쌍으로 국립중앙박물관과 동아대 박물관에 각각 분산돼 있던 두 잔이 36년 만에 한 자리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신발 모양의 토기와 집신, 나무로 만들어진 신발 등 유난히 많은 신발 관련 유물들은 우리나라 신발 산업의 메카 부산이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님을 짐작하게 합니다. 1600년 전 동네 복천동 주변에서 살던 삼국시대 우리 조상들의 생활상이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돌멩이를 엮어서 만든 그물과 농사를 짓기 위해 사용한 삽과 쇠스랑 등은 오늘날의 모습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음식을 찌거나 삶을 때 사용하던 그릇과 지배 모양을 고스란히 본떠 만든 토기 등은 당시의 생활 모습을 짐작하게 하는 주요한 단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 가정집도 있고요. 그리고 창고와 같이 형성한 집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 가동 유적에서는 신전과 같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없는 집 모양의 형태도 확인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의 다양한 집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1969년 동네 복천동 고분이 발굴된 것을 기념해 50년 만에 기획된 특별전에는 복천동 고분군을 중심으로 낭민동과 수안동 등 인근 지역에서 발굴된 유물들까지 대거 전시되고 있습니다. 1600년 전에 복천동 고분군 사람들 또 다시 말하면은 그 당시 부산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오셔서 그 삶의 모습들을 한번 찬찬히 둘러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굴 현장에 바로 세워진 복천박물관은 삼국시대 부산의 고분 문화를 대표하는 유적으로 가야 문화를 복원하는 주요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왕관과 장신구 등 왕실이나 귀족 등 특권층의 화려한 모습들이 아닌 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상을 최대한 근접해서 조명했다는 점에서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부마민주항쟁 이래 국가기념일 지정이 임박했다는 소식 머릿기사로 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부마항쟁이 발발한 10월 16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국가기념일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이달 안에 부마항쟁일이 국가기념일로 확정될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올해로 40주년을 맞는 부마항쟁 기념일 슬로건은 부마 1979 위대한 민주여정의 시작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 사회면입니다. 차량 번호판 8자리 체계가 도입된 지 2주가 지났지만 이 새 번호판을 인식하는 카메라는 부족하다는 소식입니다. 부산에서 매일 350대가량의 신규 번호판이 배부되고 있는데 민간 부문의 카메라 업데이트 완료율이 70%에 불과해 곳곳에서 불편이 있다고 합니다. 대단지 아파트와 사설 건물 등 민간 부문은 비용 문제로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동시에 검찰 개혁도 속도를 내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어제 조 장관 오촌 조카와 손아래 처남을 동시에 조사한 검찰은 조만간 부인 정경심 교수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는데요. 한편 여당도 이번 주 안에 당정협의회를 통해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서면에 차 없는 거리가 시행된다는 내용인데요. 부산 쟁구가 서면 주디스테와 옆 거리가 광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차 없는 거리로 시범 시행할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인데요. 시범 시행을 해본 뒤에 올 12월 본격 시행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리산 자락의 경남 하동군 칠불사에는 스님들의 수행을 위해 1000년 전에 지어진 한문 버금 아자 모양의 아자방이 있습니다. 이곳은 모양도 특이하고 한 번 불을 떼면 온기가 100일이나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그 비결이 밝혀져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지리산 자락에 자리한 칠불사 아자방은 신라 효궁왕 때 축조된 이후 1000년이 넘게 스님들이 묵언 수행을 해온 선방입니다. 방 안 네 귀퉁이를 바닥보다 높게 만든 좌선대의 십자 모양은 한문으로 버금 아자를 닮아 아자방으로 불립니다.
벽을 앉아 이제 정진을 하고 다리가 아프면 내려와가지고 다리를 풀고서 이렇게 병행을 하고 밖으로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됐던 것 같아요. 아자방은 한 번 불을 지피면 100일 동안 온기가 유지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굴, 복원 작업을 통해 밝혀진 구들의 비결은 가마의 원리와 보조 아궁이를 이용한 것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가마 형태의 대형 아궁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확돌이 발견돼 학계에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주 아궁이 한쪽에 보조 아궁이가 확인됐고 온기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 한 번에 많은 장작을 쌓아 불을 지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근거로 아자방을 재현한 체험관도 2m가 넘는 아궁이가 설치됐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재 경상남도 문화재인 아자방의 국가문화재 승격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온돌에 효시를 할 수 있는 아자방이 있는 여기에 온돌방 체험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또 장기적으로는 온돌 축제를. 칠불사 아자방은 6.25 한국전쟁 무렵에 소실돼 복원된 이후 안타깝게도 온기가 축조 당시보다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 덕분에 사라질 뻔한 우리 천년 역사의 지혜와 신비가 하나둘 풀려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올 시즌 꼴찌 롯데자이언츠의 새로운 단장이 선임됐습니다. 바로 성민규 단장이죠. 결과보다는 지속 가능한 프로세스를 강조하며 체계가 잡힌 모습으로 변화한 롯데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생생 인터뷰 민성빈 기자입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새 수장 성민규 신임 단장. 미국 메이저리그 시카고 컵스 산하 마이너리그 팀에서 오랫동안 코치와 스카우터를 맡아온 성 단장은 만 37살로 롯데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대호와 동갑입니다. 그러니까 선수와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는 뭔가 굉장히 가까워지지 않았나. 선수들도 저한테 뭐 서스름 없이 뭐 이야기도 건네고 물어볼 것도 물어보고 부탁할 것도 부탁하는 이제 그런 쪽에서는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어려서 제가 다른 단장님하고 다른 거는 뭔가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죠. 뭐 더 잠 덜 자고 일 더 많이 하고. 이번 시즌 단연 꼴찌를 달리고 있는 롯데. 사실상 가을 야구 진출이 멀어졌지만 성 단장은 자신감이 넘칩니다. 더 내려갈 것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꼴찌 팀을 만든 데서 굉장히 사람들이 막 걱정도 하시고 망가진 팀을 어떻게 받아서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만큼 제가 열심히 해서 기본적으로만 돌아간다면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전력이거든요. 자신의 구단 운영 방침은 프로세스라고 설명하며 결과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한 경기력을 강조했습니다. 10년 동안 그런 식으로 계속 똑같은 프로세스를 공부를 하고 하면서 시험 망쳤을 때 아, 내가 이 시험 공부를 안 했으니까 이 공부를 안 했으니까 다른 공부를 보충하면 더 잘 치겠지 하면서 보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 시험을 자꾸 그렇게 발전하다 보면은 겨우게 끝에 됐을 때는 처음에 3번은 망쳤지만 뒤에는 7번, 8번, 9번 연속으로 시험을 잘 칠 수도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팀 전체를 바꾸는 건 한계가 있다며 리빌딩보단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1구는 그야말로 전쟁터 싸워야 돼요, 여기서는요. 그래야지 팬들도 놀러 오는 거고 어차피 팬들을 위해서 야구를 하는 거고 충분히 지금 성적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싸우고 있고 뒤에서 제가 해야 될 거는 좋은 선수 수급하고 2군의 육성 완벽하게 하고 팀이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진다는 거죠. 그게 리모델링이라는 거죠. 굳이 팀을 갈아엎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누구보다 롯데 팬들의 기대를 잘 알고 있다는 성 단장은 체계가 잡힌 팀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팀이 발전하는 모습은 보여드리겠습니다. 팬들이 보시더라도 아, 롯데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구나. 시스템 자체가 체계적으로 잡혀간다는 거는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성 단장은 파격적인 선임에 걸맞은 구단 운영으로 롯데의 희망가를 쓰겠다는 각오를 내비쳤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다음은 오늘 부산의 주요 일정과 행사, 생활 정보를 모았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오는 11월 25일부터 해운대 일대에서 열리는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참여할 자원봉사자 모집이 오늘부터 25일까지 진행됩니다. 만 18세 이상 부산시 거주 대한민국 국적자 또는 부산시 거주 외국인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과 유학생은 각 대학교, 일반인 지원자는 부산시 자원봉사센터로 방문하거나 전자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중앙대로 내성에서 연산, 서면 구간의 일부 도로가 오늘부터 부분 통제됩니다.
간선 급행버스 체계 BRT의 중앙 정류소 설치 공사 때문인데요. 왕복 8차로 가운데 1개에서 3개 차로가 연말까지 통제될 예정입니다. 전국 최초의 난임 부부 지원 바우처 사업이 오늘부터 부산에서 시작됩니다. 올해는 4억 원의 예산이 우선 투입되는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체외 수정과 인공 수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17회까지 부산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김대근 사상구청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사상경찰서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모아 사용한 혐의로 김 구청장과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3월부터 선거에 쓸 목적으로 지인 16명으로부터 17차례에 걸쳐 355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5분쯤 부산 진구 부전동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운행 중이던 엘리베이터가 지하 1층에서 멈췄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 승강기 천장을 통해 진입해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2살 A군 등 탑승자 5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영도구 영선동 모 교회 기계식 주차장에서 운반기가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고로 주차 안내를 하던 신도 62살 A씨가 골절상을 입었고 차량 한 대가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아침부터 리프트가 고장나 있었다는 교회 관계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한화 이글스와의 주말 2연전을 1승 1패로 마감했습니다. 롯데는 어제 대전에서 열린 한화전에서 다익손의 5이닝 무실점 호투 덕분에 7대1로 승리했습니다. 그제 9위인 한화에게 2대5로 패했던 롯데는 한화와 3경기 차이로 따라붙으며 남은 8경기에서 탈꼴찌 희망을 되살렸습니다. 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가 전남 드래곤즈와의 전반에서 5골을 주고받는 난타전 끝에 3대3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부산은 지난 14일 전남 광양 전용 경기장에서 열린 전남과의 원정 경기에서 김진규의 멀티골과 디에고의 PK골에 힘입어 3대3으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최근 4경기 연속 무승부를 이어가고 있는 부산은 이로써 승점 1점을 보태 1위 광주FC에 이어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해안에 유해성 적조가 확산되고 있어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10일 경남 통영 연안의 유해성 적조생물 개체수가 1ml당 6천 개체까지 치솟았고 지난 2일부터 경남 통영과 남해에서는 참돔 등 184만 9천여 마리가 배사해 29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유해성 적조가 주의보 단계에서 경보 단계로 확대되고 있다며 추석 연휴 기간에도 매일 선상 예찰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해운대 LCT 주변 도로 확장 사업이 주민 보상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LCT 옆 달맞이 62번 길을 기존 12m에서 20m로 확장하기로 하고 보상 절차에 들어갔지만 보상 수준에 동의한 주민 비율이 7%에 불과해 지난달 말 부산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용 재결은 토지를 강제 수용하기 위한 절차로 다음 달 나올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지주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달 설계 용역을 시작한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2단계 확장 사업이 2022년 완료돼도 여객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이현승 의원에 따르면 터미널 확장이 끝나는 2022년 2월 김해공항 수용 능력이 830만 명에 불과해 현재 630만 명보다 늘지만 여객 추정치 1,444만 명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확장되는 터미널은 김해 신공항 건설 사업을 이유로 현 국제선 청사 옆 주차장 부지에 임시 터미널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이 의원은 임시 청사만으로는 공항 혼잡도를 해소하기 어렵다며 신공항 건설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쯔쯔가무시병의 80% 이상이 9월부터 12월 사이에 집중 발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온종합병원에 따르면 지난해 쯔쯔가무시병의 감염자는 6,668명, 2013년부터 4년간 사망자는 69명으로 주로 성묘객이 몰리는 추석을 전후로 환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쯔쯔가무시병의 잠복기는 6일에서 21일 정도며 발열과 발한, 두통, 결막충혈, 림프절 부종 등의 증상과 함께 암적색의 발진을 보입니다. 부산시가 이번 달 중순부터 도심 악취를 유발하는 은행나무 열매를 조기에 채취하는 작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내 은행나무 가로수는 3만 5천여 그루로 부산시는 진동 수확기 5대를 투입해 은행 열매 조기 채취에 나설 방침입니다. 부산시는 채취한 은행 열매를 중금속 검사를 거친 뒤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보낼 예정입니다. 또 은행나무 암나무를 열매를 맺지 않는 수나무로 교체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아침입니다. 현재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20도로 아침 공기가 꽤 서늘합니다. 하지만 낮에는 부산이 28도까지 오르며 예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이번 주는 기온이 점차 내려가면서 가을색이 짙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공기질은 좋음 수준으로 청정합니다. 단 경남 서부를 중심으로는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이 계속되겠고요.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는 만큼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MBC 뉴스투데이였습니다. 활기찬 한 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